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망국적 폭풍유진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예, 밤 늦은 시간에 청와대 앞에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2017년 8월 달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와 오랜 협의 끝에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명목상의 합의를 했을 뿐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합의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오늘까지도 정부는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1조 원의 국고지원금을 투입을 하겠다. 당정협의에서 국고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고지원금 1조 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문재인 케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을 하겠다. 또 이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문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위기입니다.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다 급여를 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현실로 드러나서 건강보험료율을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국고지원금도 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한계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가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 상태가 2년, 3년, 4년 안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더 이상 이 단계에서 여기에서 멈추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의료 전달 체계가 문재인 케어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서 특히 특진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2인실과 3인실을 급여화하고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전혀 불필요한 한방에 추나요법 같은 것을 급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근본적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유지하던 의료 전달 체계가 근본적으로 붕괴가 돼서 지금 1차, 2차 1차 의료가 지금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최초부터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내용인데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그리고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 수행의 자유, 진료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 선택의 자유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중단 그리고 정책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이른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우리 집행부가 철야 시위를 통해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세종시에 보건복지부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매 주마다 강하게 제기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이르면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집단 행동으로 차근차근 나아갈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 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근본 국고 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본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 정책은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게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 정부는 지난 9월 2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9월 28일 의정 합의가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심지어 안전성, 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준하요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 문재인 케어의 발표에 포함된 로드맵에 따라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했고 의정 합의에 명시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하였다.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추진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어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중증 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 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어 의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복지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패러다임의 정책을 적정 부담
적정 보장, 적정 수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과거로부터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에 누구도 반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저수가 체제는 의사들이 교과서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이 과정 속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버렸다. 이제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하여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청와대 앞 밤이 깊어가는 지금 우리는 전국 13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의 내일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정부의 다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 국민 건강을 위하여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정산하고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 하나, 근본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문재인 케어를 떠받치기 위해 낭비될 게 아니라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진료 환경 정상화를 위한 국가 예산 중 의료 재정을 대폭 확대하라! 정부가 끝내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오늘 집행부가 청와대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문제에 대해서 2017년 8월 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료계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접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같이 5년간 30조를 투입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접하고 처음으로 그런 정책을 접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고도로 의료가 발달한 나라인데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생겨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청와대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 의료계가 할 말이 없어서 하지 못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안보, 의료 문제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리더십은 실종됐고 정부는 실종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정부 여당, 지금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 정책 변경을 위해서 철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경고고 우리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 나와서 철야 시위를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우리가 철야 시위를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9월, 10월 그 안에 정부에서는 최종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료계, 대한의사협회에 최종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결의 사실상 모두 끝냈습니다. 행동 준비는 끝났고 이제 행동 결행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료계 자체의 행동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이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회의 제 세력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목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행동의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은 필요 없고 대통령 리더십이 실종이 되고 정부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고 의료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계의 최종적인 행동을 단호하게 수행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 연대해서 전국적인 행동을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